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도 뭐 국제 정치는 상당히 그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저보고 매주 이렇게 그 이슈가 있냐고 그래서 국제 정치가 항상 바쁘기 때문에 이슈가 항상 있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강의 시작하기 전에 또 한마디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릴 말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21일자로 구독자가 2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금년 1월 5일에 10만 명을 돌파했었는데 10개월 채 되기 전에 또 10만 명이 더 늘어서 이제 20만 명이 됐는데 참 여러분들이 잘 봐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매주 준비를 하면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북한 얘기하고 그리고 저 최근에 그 미국이 그 아주 중요한 테러리스트 수괴를 한 사람 뭐 결국은 이제 자살한 거로 돼 있지만은 사살을 한 거나 마찬가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주제들을 오늘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북한하고 이제 미국 관계가 뭐 계속 이제 그 나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좋아졌다는 것이 사실은 좋아진 것이 아니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금년 2월 28일 하노이 회담이 실패로 돌아갔고 그 이후에 뭐 여러 차례 그 모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그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6월 30일 판문점에서 거의 번개회동이나 마찬가지죠.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만났는데 거기에서도 무슨 별로 효과가 없었고 이번에 10월 5일 스톡홀름에서 실무회담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선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했는데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저는 뭐 계속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그 접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접점. 북한이 원하는 거하고 미국이 원하는 거가 이 부딪히는 점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거기서 무슨 그 타협이 나오고 양보가 나오는데 미국은 북한 핵을 없애라 하는 것이고 북한은 그것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정말 밥 굶어 죽어가면서 만든 것인데 그것을 지금 밥을 줄 테니 그만 만들라 하면은 그것을 그만 만들 수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10월 5일 스톡홀름 실무회담이 끝난 후에 북한 측에서 하는 얘기들이 전부 다 그냥 그 액면 그대로 말만 보면은 미국을 위협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액면 그대로 보면은 북한이 미국보다 훨씬 더 센 나라 같아요. 그 위협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10월 5일 이제 끝난 다음에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입니다. 미국이 대조선 적대 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이번과 같은 역스러운 협상을 할 의욕이 없다. 이 뭐 역겨운 협상을 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철회 먼저 하면은 그러면 앞으로 대화를 하겠다 해놓고 그리고 조미 대화, 북한은 조미 대화라고 그러죠. 조미 대화의 운명은 미국에 달려 있으며 그 시한은 올해 말까지다. 보통 이거 보면은 북한이 외교를 잘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최후 통첩 같은 거는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는 나라가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약한 나라가 최후 통첩을 하고 시간을 정해주면은 그거는 자승자박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튼 북한이 조미 대화의 운명은 미국에 달려 있으며 그 시한은 올해 말까지다. 즉 대화에 미국이 더 매달리는 경우라면 이 말이 효과가 있는 그런 위협이 될 텐데 지금 그런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6일 날 북한이 이렇게 말한 이후에 북한에 그래도 꽤 그 아주 최상급의 외교관 또는 정치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세 사람이 그 며칠 상관으로 계속 말을 했습니다. 2019년 10월 24일입니다. 우리나라 신문에는 10월 25일자로 보도가 되었는데 김교관이 뭐 지금은 고문이 됐습니다. 고문. 옛날에는 현역에서 이제 그 외교관 노릇을 했는데 북한 김교관 외무성 고문은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각별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지금 북한이 하는 말이 지금 김정은하고 트럼프는 아주 친하다는 말을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의 각별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미국이 어떻게 이번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 것을 보고 싶다. 지금 미국이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북한한테 막대하는데 이제 북한이 미국을 이제 협박하는 겁니다.
미국이 어떻게 이번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지 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전날 김정은의 육성으로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금강산에 있는 시설물들이 보기 흉물이라고 다 치워버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이제 미국한테 얘기를 했는데 금년 겨울 어떻게 잘 지내는지, 너네가 지혜롭게 지내는지 두고 보겠다. 그러고서 이제 김기관이가 또 한 말입니다.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김정은 트럼프의 친분 관계가 굳건하며 서로에 대한 신뢰심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최고 지도자끼리는 좋은데 뭐가 잘 안 되느냐. 북한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치 체제를 자기랑 비슷한 줄 알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혼자 하면 될 텐데 밑에 있는 것들이, 또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뭐 심지어는 여당 국회의원, 미국의 공화당, 이런 사람들이 방해를 놔서 잘 못하는 거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며칠 전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지는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관계가 각별하다고 말했다. 김정은이가 나 트럼프랑 친해라고 김기관한테 얘기해 줬다는 얘기죠. 이러한 친분 관계의 기초에서 조미 사이에 가려놓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두 나라 관계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전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되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진심으로 얘기했다면 이거 바보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었죠. 외교관이라는 게 뭐냐? 대사란 것이 뭐냐? 대사는, 외교관이란 외국의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라고 파견된 정직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나 김정은하고 친해요를 그대로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많이 했었죠. 말을 보지 말고 행동을 봐라.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북한의 그 집권층을 가장 못 살게 구는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거가 이제 완전히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김정은이 백마 타고 달리면서 지금 미국이 끊임없이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너무나 어렵고, 이 어려움은 분노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민이란 말이 아니라 이렇게 들으면 정확한 것이죠. 북한의 정말 0.01%도 안 되는 그 최고위층이 지금 미국의 제재의 효과를 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월 24일 날 김기관이 나와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은 친한데 왜 이렇게 잘못되고 있느냐, 미국이 잘 하도록 바란다 하고서 협박을 한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김기관은 또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식견과 의사와 거리가 멀게 워싱턴 정부와 미 행정부의 대조선 정책 작성자들이 아직도 냉전식 사고와 이데올로기 편견에 사로잡혀 우리를 덮어놓고 적대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 요거 방금 제가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이렇게 10월 24일 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7일, 3일 만이에요. 이 사람은 한때 숙청되었나 해가지고 보이질 않아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렸다라고 얘기를 했더니만은 며칠 만에 또 그 뒷자리에 앉아있는 사진 나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김영철이라는 사람인데, 김영철은 지금 현재 노동당 부위원장 이제 이렇게 돼 있고, 27일에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장 명의의 담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자기 대통령과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 관계를 내서 시간 끌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미국이 형편없는 나라인데 김정은하고 친하다는 거 한남 있고 까불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올해 말을 무난히 넘겨보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올해 말, 이 사람도 또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 말을 무난히 넘겨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그래서 지난 24일 김계관 외무성 고문을 통해 미북 정상회담을 촉구한 지 사흘 만에 김영철이가 나와서 또 비슷한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노이 때는 이 사람이 이제 최고였었죠. 근데 거기서 딜이 없은 다음에 쫓겨났다 왔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 사람도 지금 나와서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미북 정상회담에 나오지 않을 경우, 북한말은 북미 정상회담이겠죠, 내년 초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에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들 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북한이 앞으로 금년 말까지 미국이 뭔가 북한한테 양보를 하지 않으면 내년 초부터 도발하겠다, 이런 얘기죠. 김영철은 담화에서 최근 미국이 우리의 인내심과 아량을 오판하면서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더욱 발광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라고 비난하였다. 요 말만 보면은
미국보다 북한이 훨씬 그 위에 있는, 그러니까 탑독입니다. 탑독. 미국이 언더독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 보고 까불지 말라고 북한이 이제 경고해 주는 겁니다. 다만 조미 관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두 정상 간의 친분 관계도 뿐이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은혜를 베풀어서 아직 사이가 나빠지고 있는데 그 미국의 트럼프 아래 것들이 지금 못되게 군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 태도를 유지했다. 책임을 미 외교 관료들에게 돌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통 큰 결단, 톱다운 방식의 해결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 미국은 북한이 아닙니다. 정치 체제 스타일이 트럼프 혼자 맘대로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김영철은 더 나가서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라며 영원한 적도 영원한 법도 없다는 외교적 명구가 영원한 적은 있어도 영원한 친구는 없다는 격언으로 바뀌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이제 또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겠습니까? 쥐가 어떤 때 고양이 물 수 있습니다. 급해지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정은의 초저감이 반영됐다는 그런 관측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이 신문이 차두현 박사라는 분을 그 인용을 했는데 뭐 저도 잘 아는 우리 뭐 학교 동문이고 후배입니다. 차두현 위원은 김영철의 발언은 김계관과 결이 다른데 북한 지도부가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한 것이라며 결국 초조하다는 방증이라고 얘기했다. 예,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 제목을 지금 북한이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명을 지르는, 힘들다고 소리 지르는 데 가깝다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죠. 이제 미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게 영문으로 번역된 거 보면은 스타즈 앤드 스트라이프스라고 제가 이제 자주 인용하는 신문입니다. 노스 코리아 warned on Sunday, 일요일 날 미국에다 경고했다. That it is running out of patience. 북한이 이제 더 이상 자제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미국이 못되게 굴어서, 그런데 북한이 참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자제를 못 하겠다. As nuclear talks with the United States remain stalled ahead of a year-end deadline set by leader Kim Jong-un. 그러니까 김정은이 금년 연말까지 시한을 정했는데 이제 북한이 더 이상 미국이 이렇게 그 버벅거리는 데 대해서 인내심이 지금 다 없어졌다. 그 다음에 The communist state has stepped up its rhetoric, accusing Washington of maintaining a hostile policy, despite President Donald Trump's insistence that he maintains good relations with Kim. 예. 트럼프 대통령이 김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적대적인 정책을 북한한테 계속한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미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올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A senior official hinted Sunday that even the close personal relations between the two leaders were being tested. 그러니까 여기서 시니어 오피셜이 김영철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 고위급 간부가 두 사람이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친한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친한 관계가 지금 테스트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부하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예요. And said, 그리고 말하기를 There can be the exchange of fire any moment.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서는 아무 때나 총질을 해댈 수가 있다. Exchange of fire. 그러니까 이제 사격을 주고받는다 그런 얘기죠. 아무 때나 포화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는 나라다. 예, 이제 상황이 잘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미국 북한한테 매맞을 준비하라는 그 얘기죠. 그러고서 이제 북한 말을 미국이 받아 쓴 거예요. The United States is now more desperately resorting to the hostile policy toward the DPRK. DPRK라는 말을 김영철이가 썼습니다. 미국이 desperate는 뭡니까? 정말 자기가 이제 미국이 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아주 대결 정책을 아주 절망적으로 대결 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것만 보면은 처지가 이제 미국은 언더독, 북한은 탑독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나왔는데 29일 날 또 북한의 이제 고위급 간부가 이제 이거는 그 회의장은 달라요. 북한의 최용해 국제 비동맹 회의에서 미국은 적대 정책을 철회해야 비핵화 논의가 가능하다. 지금 미국이 적대 정책을 하면은 북한은 미국하고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또 이제 이 협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읽으면은 최용해 북한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국제회의에 참석해서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며 한국과 미국을 향해 각각 민족 공조와 대북 적대 정책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한테는 이제
다른 거 눈치 보지 말고 오로지 북한하고 공조하는데 집중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미국한테는 대북 적대 정책을 중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희와 얘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제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이제 비동맹 운동 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는 중인데 그 연설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비동맹 운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놀랐습니다. 지금은 이제 냉전 시대에 나타난 것이 비동맹이죠. 냉전 시대에 이쪽 편은 전부 미국 편, 이쪽 편은 정부부 이제 소련 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영이 꽉 나눠졌는데 양쪽 어느 편도 하지 않는 나라들이 비동맹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를 조직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회의가 뭐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조선반도 정세가 긴장 완화의 기류를 타고 공고한 평화로 이어지는가 아니면 일촉즉발의 위기로 되돌아가는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하고 이것이 이제 뭐 북한 매체들한테 나왔다. 이게 이 말들 언급을 보면은 밑과 끝이 없어요. 지금 이 뭐가 안 되는 거는 미국은 핵을 없애라고 그랬고, 그리고 북한은 안 없애겠다 하는 얘기죠. 미국은 북한이 핵을 없애면은 그러면 제재를 풀어주겠다. 제재를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을 아주 부자 나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북한은 지금 핵을 없앨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뭐 서로 이 만나는 접점이 없는 것이죠. 이 중요한 언급이 빠지고 이런 말만 백날 해봤자 뭐 이루어질 수 있는 거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김정은이 지난 4월 달에 한 말이죠.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줬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 다가서는 것이 필요하다. 그 계산법이 뭡니까? 미국은 다 없애라는 것이고 북한은 다 못 없애겠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거기 새로운 계산법이 있을 수가 있고, 바로 저는 말이죠. 이 북한 핵 문제는 말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단 한 번도 북한 핵 문제 해결을 레짐 체인지가 아닌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마음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중에 이제 일부가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 줄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북한이 핵을 내려놓으면은 미국은 북한을 위대한 경제 금융국가로 만들어 주겠다. 지금 북한하고 위대한 금융 경제 국가는 레짐 체인지가 된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 번도 레짐 체인지라는 얘기를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은 미국이 북한한테 제시한 모든 것이 다 레짐 체인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잊으면 안 되고, 그리고 북한은 김정은 체제가 레짐 체인지 당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그 세 사람이 한 말, 그리고 북한 이제 외무성이 한 말, 그 네 개를 한번 인용을 해봤는데, 이 지금 우리 말투만 보면은 북한이 미국을 협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급히 매일 2, 3일 만에 한 번씩 나와서 협박을 합니까? 그러니까 조르는 것이죠. 협박이 아니라. 미국과의 회담 또는 협상을 조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이유는 지금 제가 이제 지지난 주일 날 말씀드린 것 같아요. 미국의 대북 제재가 가난한 사람용 제재가 아닙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그 전략적으로 교살 작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북한의 최고 집권층을 직접 겨누는, 그러니까 영어로는 strategic strangulation이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몇 주 전에 북한의 그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뭐 우리 대한민국의 부자들보다도 훨씬 더 잘 살고 있죠. 예, 그런데 그 북한 집권층의 고난이 이제 시작되었다 그러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자료들을 보면은 북한의 그 최고위층한테 가던 그 경제 혜택이 거의 한 90% 정도 지금 이제 그 망가진 거로 대충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하고 무역액이 10분의 1로 줄었다든가, 또는 뭐 달러 일꾼 어떤 사람이 재작년에는 84만 불을 벌었는데 작년에는 뭐 7만 불밖에 못 벌었다든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 그 데이터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북한의 최고위 엘리트층들에게도 이 경제적인 제재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북한이 이렇게 그 다급하게 며칠 상관으로 막 미국을 협박하는 투로 얘기하고 그러는 것은 오히려 북한이 지금 다급하고 북한이 지금 힘들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얘기라고 봅니다. 예. 지금 문제는 미국과 북한 간의 이익이 너무나도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이익이 너무나도 다르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아니라 이 조지 프리드맨 박사가 국가들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역사를 까먹어서도 아니고, 그리고 남을 터프하게 돼서 남한테 막 못되게 굴어서도 아니고, 이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전쟁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북한이 바로 핵 문제에 관해서는 이익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죽고 사는 거로 다릅니다. 북한은 그것이 있어야 산다고 그러고, 미국은 북한이 그것이 있으면 죽는다고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것이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미국은 그것이 없어야 산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익이 다른데 이제까지 이게 말로 타협으로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 진실이 지금 자꾸 밝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미국이 북한한테 원하는 것은 레짐 체인지입니다. 그런데 레짐 체인지가 목적인데 레짐 체인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국이 직접 가서 부셔버리는 것도 레짐 체인지고, 그걸 하려면 폭격하든가 전쟁을 하는 거겠죠. 또는 목을 계속 졸라가지고 그 정권이 무너지게 하는 거, 그것도 레짐 체인지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에는 폭격이라는 수단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대화를 시작했고, 대화를 시작함과 동시에 제재를 이제 본격적으로 또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북한이 어렵다라고 지금 소리를 지르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했던 말을 다시 부연을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일찍부터 북한에 대해서 레짐 체인지를 얘기했었지 다른 말을 한 적이 없다. 이걸 우리가 다시 정확히 한번 알아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북한을 Great Economic and Financial Power로 바꿔주겠다. 그게 레짐 체인지하는 것이죠. 북한을 싱가포르 같은 나라로 만들어 놓겠다. 그거가 레짐 체인지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아닌 것을 기라고 생각했고 안 될 것을 된다고도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말로 되기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뭐 전부 다 거부하고 그러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북한 나름대로 대한민국한테 의존해봤자 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미국이고, 한국은 미국을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에 우리가 제안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하죠. 옛날에도 뭐 그런 말을 우리가 통미봉남이라는 말로 그런 말을 쓴 적이 있는데, 하여간 한국 정부는 김정은이 그 몰골 사나운 거 전부 다 부셔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한국하고 이제 뭐 대화라는 얘기 요만큼 남한의 당국자를 그걸 그 정부인 줄 알고서 거기에 또 대화가 가능하다고 매달렸는데, 뭐 북한이 그냥 아니다라고 그냥 거버린 것이죠. 바로 북한은 한국과 대화해봤자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뭐 지난 한 2년 정도 경험을 통해서 알았다라고 저는 이제 분석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금강산 관광지구 내 이산가족 면에서 해가지고 건물 저는 금강산 가본 적이 없지만은 건물이 북한이 흉측한 건물이라고 부실 만큼 이렇게 못생긴 건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을 했는데, 많은 우리나라 분석가들이 북한이 저걸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 나름대로 무슨 특별한 이유가 만약 있다면은, 지금 너무나도 달러가 말랐기 때문에 저기를 이용해가지고 달러를 벌어야 되는데, 저건 이제 남북이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대한민국의 관광객이 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그래서 중국 관광객을 받아가지고 달러라도 일부 좀 이렇게 벌을 수 있는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걸 부시고 새로 짓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놔둔 채로 중국 관광객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면은 이 같은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무반응입니다. 무반응. 미국은 변함이 없어요. 그냥 다만 학자들이라든가 또는 정치가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북한이 이제 다시 협박을 하고, 그리고 ICBM이나 핵실험을 재개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과연 요번에 재개하면은 2017년보다 훨씬 나쁜 상황을
이제 북한은 맞이하게 될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017년에는 대화가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라는 거로 무드가 2018년 초에 이제 바뀌었죠. 그런데 이제 대화 무드가 다시 완전히 폭력적인 무드로 다시 바뀌는 거가 되는데 그것을 지금 미국은 북한이 5월 4일 이후에 미사일 쏠 때 10번 동안은 미국이 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거 다 단거리라고 그랬는데 바로 최근에 북한이 북극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을 실험을 했죠. 물론 잠수함은 아니지만은 잠수함에서 쏜다는 것은 그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특별히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북극성 미사일이 2000 내지 2500km를 날아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잠수함에 싣고 몇천 킬로를 가느냐에 따라서 거리는 다 달라지는 것이죠. 잠수함이 5000km 가면은 7000 내지 7500이 되는 거고 잠수함이 8000km를 움직이면은 10,000 내지 1500km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단거리, 중거리라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북극성을 쏜 이후에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바로 지금 위험한 상황이 이제 말없이 무지하게 고조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10월 30일자입니다. 거기에 그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 전직 차관보인데 북한이 얘기하는 것은 더 긴 사거리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추가 핵실험 혹은 추가 미사일 생산과 배치에 관한 그 협박을 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미국의 그 뭐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전부 한 2년 참은 것이죠. 522일 만에 이제 미사일을 쐈으니까 그 참았던 것을 다시 하려고 하는 뭐 이런 그 협박을 하는 거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북한이 그런 식의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양보를 하고 뭐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아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 같은 날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보면은 미국은 셈법을 바꾸면 안 된다. 이제까지 했던 그 셈법, 지금 김정은이가 계속 바꾸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바꾸면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그거를 바꾸라고 하는 북한의 기회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그 하원 외교위원장 엘리엇 엥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몇 개 포기한 뒤 쉽게 복구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뭡니까? 영변을 없애겠다고 그러는데 영변 없애는 건 웃기는 거고, 핵을 없앴더라도 시설까지 다 없애지 않는 한 그것은 없애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엥겔 하원의원의 말에 의하면은 북한은 핵폭탄을 없애는 게 아니라 핵폭탄은 물론 다 없애야 되고 핵을 만드는 핵 개발 능력도 다 없애야 된다라고 지금 그 하원 외교위원장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하원 중에 이제 트럼프랑 좀 친하다는 마크 메도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하원의원인데 이 사람은 지금 북한이 저러고 있는 것은 기회의 창이 닫혀지고 있는 것이다. 그 미국 사람들이 그 윈도우 오브 오퍼튜니티, 기회의 창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 대단히 좀 무서운 말입니다.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라는 말까지 쓰면서 그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 모두에게 좋은 합의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창을 닫고 있다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지금 북한 문제가 미국은 그 움직일 생각이 지금 없는 겁니다. 왜? 미국이 탑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북한하고 미국하고 만약의 경우 진짜 다시 위기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 북한이 불리하지 미국이 불리하겠습니까? 이런 점을 이제 북한이 사실은 잘 알아야 되는데 뭐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책 한 권을 제가 잠깐 보여줄 텐데 이 책 때문에 지금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홀딩 더 라인이라는 책이 이제 10월 29일 날 발매가 됐는데 저는 이 책은 뭐 아직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구입을 할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이 스노드그라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은 그 매티스 장관의 그 매티스 국방장관, 전 국방장관이죠. 그 사람의 연설문을 작성해 주던 사람인데 그 매티스 장관하고 트럼프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썼는데 트럼프가 말을 막 해가지고 한미동맹은 뭐 이거는 한국은 미국의 그냥
그 뭐 미국을 저 등쳐먹는 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뭐 이런 나라도 마찬가지고 유럽 국가들하고도 전부 다 그 동맹 이거 뭐 왜 미국이 공짜로 지켜주는 거야 하고서 이런 그 험악한 얘기들을 한 거를 이제 다 이 책에다 써놓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 매티스 장관을 두둔하고 옹호하는 쪽으로 지금 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책 소개문 보니까 트럼프가 그냥 뭐 세상 돌아가는 건 잘 모르고 이 소리 저 소리 하면 안 되는 소리를 막 해댔는데, 그런데 그 매티스 장관이 그 선을 잘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다는 그런 뜻 같아요. 그래서 그 거기 책 소개해 보니까 minimized the damage done to our allies and diplomatic partners. 그러니까 트럼프가 막말을 해가지고 미국의 동맹국이라든가 외교적 파트너들한테 막 피해가 가는데 그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매티스 장관은 노력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매티스 장관이 해임됐을 때 그 해임된 뭐 배경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 세계관이 조금 다릅니다. 매티스 장군은, 그리고 장관은 그 글로벌리스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 정치 내에서는 딥스테이트, 즉 미국 정치의 그 본류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트럼프는 그것을 다 바꿔놓고 싶어하는 그 새로운 사고를 반영하는 사람이죠. 글로벌리스트가 아니라 내셔널리스트가 되고 딥스테이트가 아니라 굴러온 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딥스테이트 쪽 사람하고 이제 트럼프하고는 참 보통 싸움이 심한 게 아니고, 그 딥스테이트를 가장 앞에서 대표하고 보호하려는 것이 미국의 이제 기성 언론들이라고 저희들이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가 했던 말 오늘 뭐 그 우리나라 신문에 저 책이 많이 인용이 되더라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한국은 미국을 가장 많이 이용해 먹는 나라. 그래서 A major abuser 영어로 이렇게 써 있고, 한국이 매년 600억 달러 정도를 내야지 미국하고 번전이 되는 거야라고 또 트럼프가 얘기했고, 또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눈에 한국이 동맹 중 최악이다라고 이렇게 나왔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에겐 한국이 돈만 먹는 최악의 동맹이라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책에 있었고, 특파원들이 저 책을 보고서 지금 우리나라 신문에 막 나옵니다. 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한국, 일본, 독일 등에서 미군 병력을 철수했는지를 당시 매티스 국방장관, 틸러스 국무장관 등에 질문하였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트럼프를 교육을 시키려고 모여서 다 회의도 하고 뭐 이랬대요. 대통령의 눈엔 한국이 그중에서도 최악으로 보였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말이죠. 이거 이제 대통령이 처음 된 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한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은 한국, 일본, 독일이 들어갑니다. 한국, 일본, 독일. 일본, 독일은 냉전 시대 때 미국이 이건 정말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될 나라로 이렇게 중요하게 보던 나라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독일, 일본급은 사실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 세 나라를 다 트럼프가 여기서 군대 뺄 수 있느냐 이런 걸 물어봤다는 사실은 트럼프의 세계관이 그 앞에 있는 대통령들하고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사실은 미국에 맞짱 뜨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지금 미국한테 덤비는 적 소련 같은 그 무시무시한 글로벌 챌린저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글로벌 파워인데, 글로벌 헤지몬인데, 그러니까 지구 패권국인데, 옛날에 소련은 그 지구 패권국에 도전하는 지구의 도전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지구적 도전자가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 일본, 독일을 냉전 시대처럼 미국이 도와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트럼프만 의문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미어 셰이머 교수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조지 프리드맨 박사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는 말도 우리가 이제 한꺼번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트럼프가 이제 한국한테 600억 불 내라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 자리에서 나토의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도 그냥 우리한테 돈 내, just pay us라고 하면서 우리가 나토에 벗겨 먹히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가가지고 국방비 올리라고 다그쳐가지고 1,000억 달러 올리는 거로 돼 있었죠. 1,000억 달러.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라는 개인이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글을 쓰거나 그러면은 세상 돌아가는 걸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트럼프 시대에 미국 외교 정치를 변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트럼프 시대는 바로 국제정치 변화한 구조를 정책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난 24년은 공화당 민주당 대통령 클린턴, 부시, 오바마 민주당 2명, 공화당 1명에서 24년 그 시대와 지금은 바뀌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또 너무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지난번에도 그랬지만은 야, 미국이 이렇게 막 배반하고 있구나. 그래서 미국은 한국도 배반할 거야. 그 배반하는 나라도 있고 배반하지 않는 나라도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국제정치에서 배반이라는 단어는 맞지 않는다고. 이익이죠, 이익. 우리가 대만을 배반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그때 중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그 강대국으로 부상하는데,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랑 그때 거래를 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너무나도 혹시만 손해가 올 것 같기 때문에 대만이라는 친구를 할 수 없이 버린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국제정치가 이제 작동되는 그 논리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신문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트럼프라는 그 이상한 인간 때문에 세상이 지금 개판이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묘사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그 말했었죠. 이 김정은이가 미국의 그 정치 체제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의 그 국회의원들이 트럼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말했지만은 한국이 미국을 도와주는 점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잭 리드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 상원의원이죠. 미국은 한국이 미한 상호방위와 안보, 미국이니까 미한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 상당히 기여한 소중한 동맹국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임스 이노프 상원 군사위원장인데, 이 사람은 상당히 그 중립적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미국이 이제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또 미국이 도와준 것도 많다. 더군다나 경제적으로도 기여를 했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자는 데 대해서 찬성하는 편이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을 지지한다라는 말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이 특히 캠프 험프리스, 이게 평택입니다,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기여를 감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정부가 건설 비용의 90%를 부담한 대규모 새 주한미군 기지입니다. 그렇죠. 평택 미군 기지는 미국 육군이 그런다고 그랬죠.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새 거고, 그리고 가장 좋은, 뭐 새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중국에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래서 the newest, the best, and the largest U.S. Army base in foreign land.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새 거고 가장 좋은 해외에 있는 미국 육군 기지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댄 설리번 상원의원이, 공화당 상원의원이 그거 만드는 돈을 90%가 한국이 되었다. 미국 사람들 다 아는 것이죠. 그럼 트럼프는 모르느냐? 저는 트럼프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그 자주 인용하는 말인데, 2017년 11월 8일 날 한국 국회에서 연설했죠. 거기서 한국 나 손 띄고 나갈 거야라고 연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이죠. 미국의 힘, 결의를 의심하는 자는 우리의 과거를 보고 더 이상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이나 동맹국이 협박 혹은 공격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목숨을 걸었던 땅인 이곳에서 최악의 잔혹이 반복되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최악의 잔혹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김정은 같은 인간한테 지배받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최악의 잔혹입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있도록 하지 않겠다 하는 그 얘기를 한국 와서 했죠. 그리고 요 며칠 전에는 펜스 부통령이 자기 아버지가 그 펜스 소위가 6.25 때 한국에서 그 전투를 했던 참전 용사인데, 자기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자기 아버지는 이게 살아온 내가 영웅이 아니라 한국전쟁에 가서 죽은,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그 사람들이 영웅이다라는 말을 하곤 했다라는 말을 그 최근에 연설에서 이제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분석을 해야지, 트럼프라는 한 인간이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해가지고,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 취임하자마자의 얘기죠. 그리고 그동안에 학습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미국하고 북한 관계 그리고 한미 관계에 관련된 그 책에서 나온 그 논란점들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까지 이제 그 해서 일부를 하고 미국이 지금 테러 전쟁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